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자유한국당에 대하여입니다.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자한당이 보수우파 정당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 30여 년간 정통 보수우파 국민들이 한결같이 지지해왔던 그 정당이 우리 정통 보수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수우파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은 자한당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정당인지 알아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은 앞으로 어찌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의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합니다. 노태우는 정통 보수우파 정당을 평생 동안 반정부 반박정희 투쟁에만 몰두했던 김영삼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김영삼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문연대로 뭉치자고 떠드는 이들이 김영삼 키즈들이며 사실 문재인이 집권하던 그들이 집권하건 결국 그놈이 그놈인 것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요설꾼들은 좌파로부터 우선 정권을 찾아오자는 속삭임으로 보수우파 국민들을 또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평생 반정부 운동만 해왔던 이들로 채워진 김영삼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결국 IMF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회창이 대권 후보로 나섭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그는 김영삼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름도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영삼계가 다수인 그런 무늬만 보수우파 정당은 유지됩니다. 이회창의 대권 도전은 두 번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 10년 세월 사이에 공산주의자, 종북주사파 등등 좌파들이 대거 입당하여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됩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이 차기 지도자감으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김문수,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등 좌파에서 넘어온 이들이 보수우파 정당의 선두주자로 나섰고 이들이 좌파 정당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발전성 없는 자기 위안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표를 던집니다. 한나라당의 뒤를 이어서 박근혜라는 정통 보수우파 아이콘을 몰아내고 자유한국당이 생겨납니다. 보수우파 최대 정당이라 주장하는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 면면을 알아보면 진정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다수인 김영삼계, 즉 민주파리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일부 김종필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보수우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소수이고 있는 듯 없어 보이는 박정희계라 볼 수도 있는 극소수 정통 보수우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자한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향을 알아보면 대부분이 박정희계나 김종필계의 지지자들이고 소수의 김영삼계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의 의사가 당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선에서 당원들 표는 박근혜 후보가 더 많았는데 결국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엉터리 선거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보수 우파 국민들의 의견보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파리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티 김무성이가 자신의 계파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총선에서 한 만행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한당 내 민주파리들이 원하는 것은 좌파 내 민주파리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거나 혹은 당권이라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파리들은 같은 DNA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으로 저들이 얻고자 했던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박정희 지우기가 아닐까 합니다.
양김이 그리도 넘고자 했지만 넘을 수 없었던 박정희라는 거목이 김영삼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15년에 걸쳐서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더더욱 빛이 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치 생명의 사활이 걸린 당면한 과제라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의미였고, 박근혜를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탄핵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자한당 당사의 김영삼 사진 걸기였고,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김영삼 대통령 영웅 만들기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고작 좌파를 막기 위하여 자신들을 계속 지지하라고 보수우파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이 차악으로 자한당에 계속 투표를 하는 한 저들이 만년 제1야당으로 밥그릇 지키기라는 목표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같은 자신들이 지분을 챙기는 방식으로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보면 탄핵 찬성자가 적습니다. 수적으로 더 많았던 탄핵 반대파와 친묵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탄핵 찬성파들은 민주파리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결속을 하여서 이념도 사상도 없이 그저 선출직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반대파들을 누르고 손쉽게 당권을 차지합니다. 다수이지만 연결고리 없는 개개인으로서의 반탄핵 세력들은 소수지만 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탄핵 찬성 세력들의 위세에 눌려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탄핵도 하고 탈당도 하고 복당도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지만 반탄핵 세력들은 속수무책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태극기 세력 3만 명만 자한당에 입당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태극기 세력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김진태가 대선 후보가 되었던가요? 만일 태극기 세력 100만 명이 당원으로 등록한다면 아마도 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내 선거법을 고쳐서 자신들이 당권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태극기 세력 10만, 20만이 자한당 당원에 등록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수천, 수만이라도 자한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입당의 효과는 결국 선거 때가 되면 당권파들의 표가 되지만, 탈당의 효과는 당권파 자신들이 밥그릇마저 불안정하게 만들 테니까요. 김진태 및 친박 세력들은 차기 공천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허망한 신라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자신들이 당권은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어찌어찌하여 공천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대선에 참여하였던 애국당의 저조한 성적과 분당을 하여 나갔던 바미당의 실패 사례가 그들로 하여금 친박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은 언론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고 보수파 국민들 사이에서조차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루어진 선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한애국당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유일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보수파 정당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대한애국당에 입당하거나 혹은 신당 창당 후 합당 등의 방식으로 힘을 합한다면 친박 의원들의 인지도에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투쟁력이 결합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수파 지지자들만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없습니다. 중도파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데 현재 탄핵의 원죄를 뒤집어 쓴 자한당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이 분당하여 나간다면 보수파 국민들도 더 이상 자한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자한당은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탄핵 반대 세력을 부여잡고 있는다면 보수우파 제1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보수우파 국민들과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탄핵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에게는 결코 미래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막연히 보수우파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애국심이라 주장합니다.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수우파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보수우파라면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보수우파 정당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보수우파라도 모두 하나의 정당에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각자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경쟁을 통한 변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뜻이 다른데 동지가 아닌데 무조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극이며 야합입니다. 그런 야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에 해악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자신만을 지키고자 하는 짧은 생각으로 동지들이 아닌 적들과 야합하여서 정권을 재창출한 듯 보였던 그 선택이 우리들에게 무늬만 보수우파 정당을 남겨주었습니다. 박근혜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보수우파 정당을 재건하고자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라는 미랄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우파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나라를 바로잡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수우파라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시고 소중한 당신의 표가 낭비되어 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년 2등이 자명한 사이비 보수우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의 탄생을 방해하는 데 쓰인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